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2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1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 을축년, 무인월 을사일이 되겠고 일지는 을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뭐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시는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시라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뭐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목,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뭐 버드나무 같은 거. 자,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뭐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뭐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 목이죠. 목이면서 음에 해당되는 목, 음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간목이 대림목이라고 하면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해서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향, 화초와 같다라고 하고요. 또는 좀 격이 떨어지면 넝쿨식물 같은 것 또는 잡초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간목인 양목이 큰 나무라고 하면 음목은 작은 나무이면서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을목의 용도는 화초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습니다. 간목은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를 수가 있지만, 을목은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제목으로서보다는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을 이뤄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용도인데, 꼭 봄에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을목의 용도는 사시사철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용도 쓰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을목이 이제 인월에 이렇게 태어나죠. 그러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계절? 초춘이면서 목이 굉장히 왕한 그런 목왕절이죠. 그래서 인월의 을목은 신약하지 않고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왕하면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관사를 쓴다, 이렇게 배우기도 하지만은, 을목은 화초이기 때문에 관살인 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꼭 초춘인 봄이라고 해서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을목이 금을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비싼 화초를 갖다가 가위나 칼로 끊어내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아름답게 잘 필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되는 것인데, 인월은 목은 왕하지만 아직 겨울의 한기가 아직 미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봄이지만은 꽃샘추위, 꽃을 피우는 것을 시샘하는 겨울의 한기가 있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반드시 어떤 양화인 병화를 얻어서 인월에 차가운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면 스스로 을목은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래서 인월에 을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 이걸 뭐라 그런다? 목화 통명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총명하고 말도 잘한다. 총명달사라고 하죠. 이제 잘생긴 사람들도 많고요. 화초가 꽃을 피웠으니 향기도 좋고 말을 잘할 것이고 얼굴도 잘생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인월이라 하더라도 수기가 부족하더라고 하면 춘한이 된다 그랬죠. 봄에도 가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를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 물론 인월이라 하더라도 아직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가 없는 상태에서 개수만 있게 되면 춥기 때문에 을목이 꽃을 피우기 어렵죠. 하지만 병화를 먼저 쓰고 나서 따뜻하게 해준 연후에 수가 있는 것은 도움이 된다. 수생목, 목생화함으로 인해서 서로 상생해가는 아주 원활한 사주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에
경우에는 이 무기토는 개수를 파할 것이고요. 무기토는 병화를 회강할 것이니 천간에 무토, 기토, 특히나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인월의 을목이 물이 많은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병화 개수를 쓰는 경우에 무토 또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그다지 좋게 볼 수는 없겠다. 이런 사람은 재성이 썩 나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니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좋지만은 재물을 쫓게 되면은 조금은 좋지 못한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 따라서 무토기토가 상황에 따라서는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때 그때는 뭐 큰 재물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사주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인 주인공이 어떤 일간이냐가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 주인공이 태어난 배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면 다음으로 이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떤 틀로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의 사주의 구성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중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중화된 사주 라고 하기보다는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지 좋은 사주가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왕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인데 사주 8글자 안에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일간의 왕세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일간은 이 사주를 끌고 가는 주인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간이 너무 극왕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일간이 너무 극약해서 신약해도 좋지 못하다.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식재관들을 내가 끌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보다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사주가 너무 추워도 안 되는 것이고 사주가 너무 더워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사주가 너무 건조해도 안 좋은 것이고 사주가 너무 습해도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주가 좋은 사주인데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겠죠. 천간의 간목은 양목, 지지의 을목은 음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 을목이 태어난 월령 인월은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죠. 음목이 지지에서 양목을 받기 때문에 음대 양이 되는데 목이 목을 받는데 음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겁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겁재. 그래서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면 겁재격이냐? 아니요. 그렇게 겁재격 또는 비경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이렇게 일간 을목이 월령을 뜻해서 왕하니까 그냥 걸록격에서 준해서 본다. 준걸록격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일간이 신왕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인이라고 하는 지장간 안에는 무토와 병화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인중에 있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격을 치용할 때나 용신을 치용할 때 얘는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음목인 을목이 양화인 병화를 보면 저건 상관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목화 가상관격이 진상관격이 아니라 인월은 목이 왕하고 화에 비해서 목이 왕하니까 목화 가상관 격에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목화 통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월의 을목은 월령을
득해서 걸록격과 같이 신왕한 사주로 볼 수도 있고, 만약에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목화 가상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을목은 일단 일간은 신왕하죠. 간목 같았으면 경금보다는 병화 개수를 쓰는데, 을목도 마찬가지로 화초와 같은 을목이기 때문에 인월은 초춘으로서 아직 전 계절인 겨울의 한기가 남아 있어서 차갑죠. 그래서 먼저 화를 보아서 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월에 봄에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춘한이라고 해서 봄에 가뭄이 든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인월에 화를 본 연후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서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먼저 병화를 얻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와 더불어서 개수를 더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인월의 을목이 중화를 잘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에 뭐가 있냐?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죠. 일지사화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제 천간에 투출된 병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지사화는 천간의 병화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하고 인중병화도 있기 때문에 사화만 있는 것만으로도 좀 병화가 투출되지 않아도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조후는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데 월간에 뭐가 투출되어 있냐?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중에 있는 무토는 천간에 투출해도 격으로 취용하거나 용신으로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무토는 사회 뿌리를 둔 무토이기 때문에 이 무토는 약하지 그렇다고 격이 정제격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냥 신앙사주에 재성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수가 있게 되면 토극수 해서 을목을 생조해 줄 수 있는 수를 극하는 그런 건토이기 때문에 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연간에 간목이 아닌 을목이 있으면은 이 을목 가지고 무토를 제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수가 없는 것도 지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행히 이제 연지에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축토는 물이 아니죠. 물이 아니고 토이지만 물기를 가지고 있다 정도이지, 저것이 인월의 을목에 충분한 수기를 공급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화운으로 가르면 수기가 부족해진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고 우리가 생시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 인중에 있는 병화 투출되어 있죠. 이거를 당연히 뭘로 볼 수 있다? 상관격. 근데 사화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가상관격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화가 굉장히 왕한 것, 뭔가 진상관격으로 봐도 상관없고 가상관격으로 봐도 상관이 없지만, 일단 틀 자체는 을목이 왕한데 화를 보고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의 수기를 발산시키고 조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기가 좀 부족했는데 자수 하나를 또 얻었다라고 하는 점도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다. 단 무토는 역시 병이 되는 것이고, 이 무토는 좀 제거시켜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무토는 좀 아쉽긴 하더라도 사주 틀 자체는 괜찮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병자시에 비해서 이제 병술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것도 토가 됩니다. 그러면 이 토가 더 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자수는 수가 있어서 그래도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을 얻었다라고 보지만, 병술 술토도 건토죠. 매우 이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춘한이 들어서 매우 사주가 건조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사축 회금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합이 안 된다고도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천간에 경신금이 있었다고 하면 사축 합에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는 금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단지 정화가 투출되어 있고 축중의 개수를 다시 하나 더 얻었다라는 점에서는 뭐 크게 나쁘지 않지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도
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축도 하나 더 얻었기 때문에 금수운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금수운 때 을해대운 때 사해충 되는 것은 이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인시 또는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무토가 하나 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재성이 많아서 정제가 있어서 좋다가 아니라 수기를 극해서 물이 부족해지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는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진시 또는 신사시는 제가 관복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춘, 불, 용, 금이라고 했습니다. 봄에 나무는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이렇게 금을 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즉 초춘에 한기가 남아 있는데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서리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는 것 같기 때문에 금을 보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고, 신사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인월에 초춘에 임수 투출되게 되면은 뭐다 한기를 발생한다라고 보지만은 4에 5화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가 투출돼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무토에 의해서 임수가 이렇게 극을 받기 때문에 이걸 수가 이렇게 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은데, 역시나 을에 대운 때 사해충 되는 것은 약간 걱정되는 바가 되고, 목화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 이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 축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충미충이 됐을 때는 을목이 마르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안정적일 때는 만약 임오시로 확정이 되었더라면 이거는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이다. 사해충만 잘 넘길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개미시는 임오시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갑신시, 을유시 같은 경우에는 사신합, 사유합해서 금수의 기운이 좀 이렇게 세력을 얻죠. 이건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운을 중에서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생시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바로 정해시가 되겠습니다. 오는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좋게 볼 수가 없는 생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